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3일 태국 뉴스입니다. 올해 2월 17일까지 태국산 타피오카의 대중국 수출은 87만 톤으로 53억 3천만 바트어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태국 당국은 타피오카 수출 증대를 위해 올해 초 상하이와 청두를 방문해 홍보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는 새해 초부터 태국산 타피오카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들어 올해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태국과 라오스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손사일 라오스 총리가 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기념 신보를 공개했으며 관련 행사와 활동도 20개 이상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은 라오스의 인력 양성을 돕기 위해 라오스 학생 7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라오스 보건 분야의 의료 인력 양성에도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6일까지 중부와 남부 지역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촌부리와 라영, 춘폰과 수라타니, 나콘 시탄마랏과 파탈룽, 송클라와 따따니, 얄라와 나라티왓의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꼬사무이와 꼬팡안에 거주하는 주민과 여행객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수사국과 고속도로 경찰은 딱 사무아오 지역의 도로에서 검은색 SUV 차량에 대한 검문을 실시했는데 차량 안에는 불법 입국한 미얀마인 1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태국인 운전자 1명을 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압수했으며 미얀마인 10명도 추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국은 미얀마 국경 도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범죄단체 조직원들에 대한 생체 정보를 저장해 블랙리스트에 등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외국인들은 태국으로의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방콕 도심에 위치한 MBK 쇼핑몰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당국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 22명을 체포했는데 20명은 미얀마인이었고 시리아와 인도인이 각 1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 국경 도시에서 다국적 범죄 조직의 소탕 작전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 당국은 캄보디아와 협력해 캄보디아 내 다국적 범죄 조직의 소탕 작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 사기와 인신매매 조직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범죄 조직을 소탕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올해 2월 10일까지 환자 수가 폭증하면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동북부 4개 지방의 상황이 심각한데 나폴라차시마는 3,719명이 감염되어 3명이 숨졌고 수리는 1,753명이 감염, 차이야품은 800명, 불이람은 66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차층사오 탓닦기 앞 지역의 사탕수수 밭에서 야생 코끼리가 숨져 있는 걸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현장은 야생동물 보호구역 밖으로 농장 주인이 농작물 피해를 막는다며 전기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국은 농장 주인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태국 SNS에는 한 여성의 생일 축하 행사장에서 수소가스가 채워진 풍선이 폭발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베트남에서 촬영된 것으로 태국에서는 수소가스를 채운 풍선의 판매가 지난 2022년부터 금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3년의 징역과 60만 밧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며 5년의 징역과 100만 밧, 사망 시에는 10년의 징역과 200만 밧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방콕과 파타야 간 고속도로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최대 180km의 속도로 경주를 벌이다가 1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경찰은 12명의 운전자를 체포해 기소했는데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으며 운전면허 취소와 차량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1935년에 만들어진 도박법을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총리는 개정을 통해 불법 도박의 단속과 처벌을 신속하고 더 엄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독감이 크게 유행하자 기초교육위원회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에 대한 교육 강화를 각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당국은 아직까지 독감 유행으로 휴교한 사례는 없다면서
독감 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콕 시내에 대기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모든 지역이 기준치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당국은 24일과 25일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나아지겠지만 이후 다시 오염이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이민국이 운용 중인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용량 초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야당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약 1,700만 명분의 출입국 기록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으며 이전에 수집된 정보도 고작 얼굴과 지문 이미지만 보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 용량은 5천만 명분인데 무제한 용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억 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30억 밭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도입에는 29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은 이민국 직원들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운용하고 있다면서 다국적 범죄 조직에 의한 범죄가 태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증명하는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라프라오 지역의 주택을 수색하고 마약과 불법 총기, 전자담배와 각종 불법 밀수 제품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32세 여성을 체포했는데 밀수한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으로 판매해 월 100만 밭을 벌어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초 치앙마이 시내에 위치한 클리닉에서 의사인 트랜스젠더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었는데 경찰은 전 남자친구인 30세 모로코인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사건 다음날 치앙마이 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해 태국 경찰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었습니다. 치앙마이 경찰은 국외로 도피한 남성이 터키에서 체포되었다고 발표하고 곧 신병을 인도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콕 파에타이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8세 한국인 여행객이 달려온 오토바이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인 한국인에게 24만 밭을 배상하라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명령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면허의 무보험, 차량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배상할 돈도 없어 법원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송클라와 빠따니의 도로에서 2대의 차량을 검문했는데 차량 안에는 미리 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운전자 등 태국인 3명과 아프가니스탄인 9명을 체포했는데 초기 조사에서 미립 국자들은 1인당 12만 밭을 브로커에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태국 언론에는 빠툼타니 랑시 지역의 도로에서 히치하이킹을 시도한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유튜버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는 터키인 남성은 아침 일찍부터 도로가에서 치앙마이에 가고 싶다는 편말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후 4시가 다 되도록 멈추는 차량은 없었는데 인근 주민이 남성을 데려다 음식을 사주고 치앙마이행 버스 티켓을 사줬다고 합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친절한 태국인에 대해 칭찬하는 댓글도 달았지만 일부 네티즌은 여행객이라면 자신의 돈으로 이동하고 밥도 자신의 돈으로 사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방콕 막가산 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머물고 있던 콘도에서 난동을 부린 32세 폴란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괴성을 지르고 콘도 시설을 파손했으며 제지하는 경비원을 밀쳐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해당 남성의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켓 공항에서는 마약을 소지한 영국인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상하이를 출발해 푸켓에 도착한 여객기에서 내린 영국인 남성이 공항 내 바닥에 누워 괴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는데 출동한 공항 직원들이 남성에게 다가갔을 때 남성의 바지 주머니에서 마약이 든 봉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다국적 범죄 조직원들이 무허가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무허가 숙박시설 2곳을 단속한 경찰은 사기 조직원을 운송하던 운전자 5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법 숙박시설은 호텔업법과 자금세 탁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10년의 징역과 20만 밭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케오 아란야프라텟에 위치한 무허가 게스트하우스가 얼마 전 적발되었는데 48세 주인에게 징역 3개월형과 함께 벌금 552만 8천 밭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벌금 내역은 15년간 불법으로 운영한 것을 산정해 하루 1000밭의 벌금에다가 지속적으로 운영한 점을 들어 1000밭이 가산되었다고 합니다.
푸켓경찰은 탈랑 지역의 상업용 건물을 급습해 도박을 하고 있던 외국인 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13명과 태국인 1명을 체포하고 도박 도구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기상국은 가장 무더운 혹서기가 28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혹서기에는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갔는데 올해는 작년처럼 무덥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혹서기는 5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북부와 동부 등 14개 지방에서는 최고 기온이 42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올해 강수량은 평년보다 10에서 20% 더 많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방콕 시청 앞에서는 신형 성태우가 공개되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성태우는 내년 후반부터 사무브라칸에서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성태우는 픽업트럭 짐칸을 개조한 소형 여객버스인데 신형 성태우는 요금 정산기와 모니터, CCTV 카메라, 안전벨트, 휴대전화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2밭에서 10밭의 요금으로 유지가 되겠는가? 전기도 아닌 경유차로 적자가 날 것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방콕 시내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53세 여성은 낯선 남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방문을 두들겨 매일 밤 공포에 떨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인터넷에 게시된 성매매 게시글을 보고 600밭을 송금 후 찾아왔다고 말하며 방문을 열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방문 앞에 당신들은 사기를 당한 것이다라는 경고문도 붙여놨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르는 남성들이 찾아와 문을 두들겼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지인에게 요청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는데 경찰이 정식 경고문을 방문에 붙여두었는데도 지속적으로 남성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파타야 경찰은 54세 여성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영국인 남성과 호텔에 투숙 후 남성이 잠든 사이 지갑에서 카드를 훔쳐 ATM 기기에서 현금 4만 밭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프라츠 앞 키리칸 경찰은 삼러 이웃 지역의 주택에서 살인 혐의로 42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지난해 12월 말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 진로를 방해한 것이 화가 나 권총으로 5발을 발포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사케오 아란야프라텍 경찰은 현금 1,570만 밭을 여행 가방에 숨겨 태국에 입국하려 한 47세 인도계 태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포이펫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딴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남성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푸켓경찰은 무앙 지역에서 여행객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날치기 한 호주 국적의 25세 남성과 36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저녁 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지나던 여행객들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날치기 했다고 합니다. 푸켓시 당국은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폭증하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하루 700톤이지만 현재 하루 1200톤에서 1300톤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어 소각 대신 매립해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